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공화당 이틀째 전당대회 일정은 첫날보다는 덜 어두웠습니다. 바이든 후보를 넘어 언론에 대한 공격까지 하긴 했습니다. 반면 퍼스트 레이디의 현실을 인식한 코로나 바이러스 발언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시민권 선서식을 주재한 것과 업무 중인 국무장관이 전통을 깨고 이스라엘에서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일정은 연방법 위법이라는 지적이 강합니다. 어제 전당대회에서 연설하려던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관계자가 음모론을 퍼뜨리는 그룹 큐아난의 유대계에 관한 음모론을 트윗한 게 드러나 연설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민주공화 양당 의원이 큐아난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발의했고 복음주의를 포함한 기독교계에서도 큐아난을 사교 집단으로 보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주의 리버티 대학 총장은 부부의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 결국 계약금 큰 돈을 받고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젊은 남자와 관계를 맺은 총장 부인은 크리스천들은 예수와 남편이 자신을 용서했듯이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과 투자가의 상당수는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까지 장악할 시나리오에 대비한다는 지적이 좀 더 강해집니다. 의회신문 더 힐은 오늘 아침 바이든 시대의 경제정책 변화를 예측하면서 기업과 개인에 해당되는 득과 실을 전했습니다. 위스콘신주 경관의 총격 발사 흑인 피해자는 현재로서는 반신불구입니다. 시위는 격해졌고 약탈로 이어졌으며 시위대 사이에서 사망자가 있는 총격 사건이 발생하는 비상사태가 됐습니다. 루이지아나와 텍사스 접경에 다다른 허리케인 로라는 강도 4로 관계 당국은 이번 대피는 특히 개인이 꼼꼼하게 챙기도록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비상사태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먼저 앞부분에 공화당 전당대회 이틀째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속죄에 있어서의 가장 아름다운 파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바다주에서 은행 강도를 해서 10년을 복역하고 이제 출소한 한 남자를 사면을 해주면서 이 FBI가 은행 관련 절도니까는 관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담당 FBI 요원과 이 남성이 결국은 이제 다 출소까지 한 이 남성이 친구가 된 그런 사연들을 소개를 하면서 전당대회에 있기 직전에 이 남성에 대한 사면부터 백악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부터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Now I'd like to invite John's wife, Jamie, to join us as I grant John, I'm not sure you know this, a full pardon. 네, 뭐 이렇게 전면적인 사면을 받을 것을 존 폰더 씨의 와이프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모르면서 뭐 백악관까지 갔겠어요, 남편이. 자,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 쇼다 하는 말을 저도 아끼고 싶었는데 오늘 아침 뭐 예를 들면 가디언 같은 미국 바깥의 매체는 오히려 요즘은 미국 안의 진보 매체보다 미국 바깥에 아주 권위 있는 매체들이 굉장히 공화당을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합니다. 제가 가디언의 표현을 그대로 정치 활동이다, TV 마스터다운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는 첫날보다는 굉장히 톤이 다운됐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둘째 딸과
그 아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고 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농업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중요한 이슈죠. 또 어떠한 규제를 없앤 것. 특히 어제의 경우는 낙태와 종교 자유를 상당히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백악관의 경제자문인 레리 커드로우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과거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사망자 집계가 늘어나고 했는데 이 경제 전문가가 한 얘기는 지금 미국은 이미 전환점을 넘어서 경제적으로는 그 경기 회복이 시작이 됐다 하면서 과거형을 썼고요. 그리고는 빌리 그레암 목사의 손녀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보다 먼저 등장을 했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빌리 그레암 목사의 아들보다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이 프랭클린 그레암도 나오기로 돼 있으니까. 해서 이 손녀 시시라는 손녀는 종교의 자유를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공화당에서 교회를 문을 닫고 못 가게 한다는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특히 낙태 부분에 대해서 갓을 선택하느냐 가위를 선택하느냐 그런 형태의 표현을 했고요. 이 빌리 그레암 목사의 손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낙태에 굉장히 그 반대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지난해에 그 낙태에 반대하는 행진이 있었는데 그 행진에 카톨릭 스쿨에 다니는 티네이저 그 10대 소년이 참석을 했었죠. 그리고 언론이 그 소년에 대해서 잘못 보도를 했었던 게 있습니다. 그 소년이 어떠한 그 다른 한 그 소수 부족의 그 족장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일이 터지려는 것을 막으려는 그 미소로서 막으려는 이런 것을 했는데 마치 그 반대로 이 소년이 조롱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이 잘못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 소년이 어제 나와서 나중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는 모자까지 쓰면서 언론을 신랄하게 비난한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슈 이외에 하나 어제 추가된 게 언론과 대통령이 지금 뭐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은 아닌데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언론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플로리다주의 검찰총장이 나와서 바이든 후보와 그 아들 바이든 후보 아들의 우크라이나와 중국에 대해서 지금 의혹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 바이든 그 부통령이었을 때 일어났었다 하는 것을 아주 그 신랄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뭐 예를 들어 아버지의 혜택을 받았다 이런 식인데 그리고 나서 바로 그 티파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둘째 딸이 등장을 하더군요. 티파니 트럼프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is not a slogan for my father. It is what drives him to keep his promise of doing what is right for American citizens. 이 Make America Great Again은 아버지에게 단지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같은 약속을 지켜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언론도 비난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둘째 아들 그 이후에는 킴 레이놀즈라는 아이오와 주지사가 출연이 아니라 테이핑된 것이죠.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특히 이제 아이오와 주지사 같은 경우는 아이오와주에서 첫 번째 여성 주지사고 왜냐하면 중국의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관련이 있고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시진핑과 사이가 좋고 할 때 시진핑과 친한 그 아이오와 주지사를 중국 대사로 보냈기 때문에 부지사였었던 이 최초의 여성 주지사가 등장을 한 거죠. 이 농업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2부 7시대로 넘어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1부에서는 누군가를 사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2부에서는 역시 녹화된 장면인데 시민권 선서를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도를 해서 5명에게 시민권을 주는 그리고 그 자리에는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나와 있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정치 활동으로 보는 거죠. You are now fellow citizens of the greatest nation on the face of God's earth. Congratulations.
네, 이 자리에 이제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나온 것은 아마 며칠 전에 전 그 국토안보부라든가 이런 관련 부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공화당이 나온 것에 대한 그러한 이제 대응하는 모습이 아니었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둘째 아들인 에릭 트럼프가 나와서 굉장히 역시 그 미디어를 그 비난을 많이 했고요. My father ran not because he needed the job, but because he knew hard-working people across this great country were being left behind. The media mocked these patriots in the flyover states in which they lived. They ignored the Trump flags. They ignored the millions of MAGA banners and barns painted in red, white, and blue. The silent majority had no one fighting for them in either party. My father pledged to every American in every city, state, and town that he was going to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아버지만이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미디어가 제대로 보도하지도 않고 미디어가 분열을 시킨다.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고요. 맨 마지막에는 아버지, 저 아버지께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아버지 사랑해요. 이런 그 사랑의 고백까지 그 둘째 아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켄터키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검찰총장, 켄터키주에서도 역시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는 처음으로 검찰총장이 된 데니엘 카메룬이 나와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비난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지난번에 말을 하고 내가 실수했다, 농담이었어도 라고 시인을 했었던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나에게 투표하지 않으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아니다 하는 형태를 얘기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Mr. Vice President, look at me. I am black. We are not all the same, sir. I am not in chains. My mind is my own. And you can't tell me how to vote because of the color of my skin. 내 스킨 컬러 때문에 당신이 누구에게 투표해야 된다고 말할 수가 없고 나는 내가 결정한다 하는 건데 이 지금 검찰총장도 사실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여성이 집에 있다가 정말로 죄 없이 숨진 그 케이스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처리를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기 때문에 이 말은 큰 설득력은 얻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등장을 하는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등장은 여러 가지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한 달 전에 국무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정치활동을 금해라. 이때 정치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 국무부 사람들은 뭐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것도 이스라엘에 가서 나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고 이스라엘에 있는데 지금 내 와이프 수와 아들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그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줬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고요. 아주 국가별로 딱딱 정해가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00% 이렇게 잘했다. 어느 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했다. 어디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했다 하면서 노스코리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In North Korea, the president lowered the temperature and against all odds go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o the table. No nuclear tests, no long-range missile tests, and Americans held captive in North Korea came home to their families, as did the precious remains of scores of heroes who fought in Korea. 네, 노스코리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했고 더 이상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고 인질을 미국으로 귀국시킨 내용도 전했습니다. 그 밖에도 아무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뭐든지 그 다 잘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비밀 병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기대를 했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에 와서 이제 수십 명이 지금 전당대회에 이틀 동안 연설을 했는데 처음으로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코비드-19 바이러스라고 부르면서 좀 전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만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특히 첫날은 여러 번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코비드 19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팩트에 기반한다는 얘기를 하고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그 조의 같은 것을 생명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가족들에게는 표하고 지금도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황당해하는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First Lady의 얘기였습니다. I want to acknowledge the fact that since March, our lives have changed drastically. The invisible enemy, COVID-19, swept across our beautiful country and impacted all of us. My deepest sympathy goes out to everyone who has lost a loved one, and my prayers are with those who are ill or suffering. 네,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적이 뷰티풀한 미국을 강탈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굉장히 급하게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That we are not proud of parts of our history. I encourage people to focus on our future while still learning from our past. Our diverse and storied history is what makes our country strong, and yet we still have so much to learn from one another. 우리 미국의 그 과거 자체가 다 자랑스럽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러한 과거에서 많은 것을 아직도 배워가면서 더 그 미래에 포커스를 둬야지 된다. 이것은 이제 남부 연합기라든가 모뉴먼트라든가 뭐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을 내린다던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남편을 왜 지지해야지 되는가 이런 것도 중간중간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전당대회처럼 분열을 일삼는 일을 본인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I don't want to use this precious time attacking the other side. Because as we saw last week, that kind of talk only serves to divide the country further. I'm here because we need my husband to be our president and commander-in-chief for 4 more years. He is what is best for our country. We all know Donald Trump makes no secrets about how he feels about things. Total honesty is what we as citizens deserve from our president. Whether you like it or not, you always know what he's thinking.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원래 훈련받은 그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도 앞부분에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나의 남편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던 싫어하던 그가 언제나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다 안다. 그 국민을 그만큼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어제의 전당대회는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마무리는 지어졌는데 이 백악관에서 시민권 선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현직 장관으로서 이렇게 지금 그 선거 전당대회에서 정치 활동을 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결의안을 지금 뭐 마련하고 있는 것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자신도 로즈가든이었는데 그 로즈가든이 지금 보수공사를 해서 어제 그 장소가 파킹랏으로 바뀌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백악관을 전당대회장으로 이용을 한다는 것, 이게 이제 그 법에 어긋난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그 신랄한 비판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어제 그런 것보다 또 한 가지 조금 이 부분이 왜 그랬을까 싶은 게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밤이었습니다. 밤이었고 사람들 거기 많이 앉아 있었는데 하나도 거리두기 하지 않았고 마스크 쓴 사람 하나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 보통 나와서 그 앞에서 연설을 할 때 카메라가 상대방이 저 앞에서 나오면 이쪽에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거의 연단 쪽에 나올 때 카메라가 이제 그 사람을 비춰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저쪽 복도 저 끝에서부터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걸어오는 것을 아주 긴 길이었는데 쭉 비춰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섹션이 아니고요. 또 꺾어지는데, 그러니까 한 번의 커브가 있는데도 굉장히 긴 길을 지금까지 어느 그 대통령이 연설할 때도 그렇게 비춰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깜깜한 밤이었는데
그런데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패션 감각이 대단한 사람인데 색깔과 묻혀지는 밤색을 입었는데 그 옷의 스타일이 군복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정확하게 오늘 아침에 전문가들은 소비에트 스타일의 군복, 구소련 스타일의 군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maybe 슬로바니아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한 그 감각의 취향일지도 모릅니다만, 왜 그렇게 군복 차림의 옷을 입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오는 모습을 쭉 그 오랜 동안 비춰줬을까? 그런 게 저는 더 전문적으로 그 취재를 하는 전문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어떤 답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큐아난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던 알고 계시지 않던 이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큐아난의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음모 가운데서 제일 유명한 게 피자 게이트고, 그리고 또 하나가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제 그 독일 그 가문이 그 독일계 유대계가 다 유대계를 빼고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자면 다 숨통을 끊으려고 한다. 이게 이제 큐아난의 어나더 음모론인데, 그 음모론을 그대로 그 링크를 했기 때문에 이 그 메리 안 멘도자라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캠페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왜냐하면 아들이 불법 이민자의 총에 맞아서 숨진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연설을 하기로 어제 결정이 됐다가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싶어서인지 어제 연설 리스트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 빠진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손실을 유네시 법률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커버해드립니다. 유네시 법률그룹,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에서는 아주 큰 뉴스입니다. 리버티 유니버시티 사태, 복음주의도 지금 큐아난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앞으로는 여러분들께 그 주요 뉴스에서 큐아난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9시 35분 경에는 여러분들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수도 있고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올 수 있는가를 전해드리겠는데, 그 경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이번에는 그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이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특히 민주당, 공화당 전당대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제 전당대회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도시 근교 여성들에게 조금 신경을 썼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전당대회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 전당대회 첫날 대 첫날을 비교를 하면은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그 공화당 전당대회를 많은 사람들이 덜 봤다는 거거든요. 어제 오후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공화당 전당대회를 CNN으로 볼 줄 상상을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CNN에도 좋고 미국에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2시간을 저는 이제 이 전당대회를 볼 때 하나의 화면은 그 공화당 전당대회 그 팀 RNC 거를 보고, 그리고는 무슨 CNN, 팍스, MSNBC를 이제 여러 개를 화면을 켜놓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다를 팍스에 집중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보다도 더 많이 팍스에서 전당대회에서 많은 부분을 가려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니 팍스보다 CNN이 더 많이 이렇게 중계를 할 줄 상상을 하지 못했어,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고요. 어차피 그 투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15% 정도만 봤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첫날보다도 어제는 사람들이 더 덜 봤습니다. 첫날은 그런데 그 둘째 날도 팩트체크가 많이 필요하지만 아예 팩트체크를 하지도 않겠어요. 그런데 첫날은 정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심했던 부분이 많은 게,
이렇게 편집을 한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와 뉴욕의 주지사와 또 다른 주지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고마워하는, 그러니까 말을 편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있었던 일입니다. 뉴욕의 주지사가 막 격돌을 해요. 게빈 뉴섬 주지사와도. 그러다가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연방정부도 이 정도로 나가면 안 되겠다 싶으면은 주지사와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고, 아, 좋네.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서로 우리 어제 대화 좋았다. 이 얘기는 쏙 빼고, 마치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 일을 한 것을 다 좋다고 마치 찬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거든요. 첫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팍스에서조차도 어떤 부분은 다른 연사가 얘기를 할 때 뺐던 것이고, 팩트 체크를 하면서 MSNBC 같은 경우는 실시간 팩트 체크를 하면서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떨어지죠. 어제는 다른 모든 곳에서 떨어졌고, 모든 곳 안 보니까 팍스를 제외하고, 팍스는 좀 사람들이 보기도 했고 해서 유권자의 15%만 전당대회를 본다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앞으로 이제 60 며칠 남았잖아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나와서 본인의 임기 2기가 될 수도 있는 그 같은 연설을 하게 될 것이고, 이제 드디어 물러나기로 한, 드디어라고 표현한 것은 자녀들이 있는데 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에요. 너무나 엄마 아빠의 서로 다른 것들, 그리고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좀 진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자 하고, 아빠도 링컨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사람이지만 당분간 트윗 안 한다고 하고, 엄마도 이달 말에 백악관 대통령 켈리안 코네이 자문을 그만둔다고 하니까 오늘 켈리안 코네이의 이 연설이 maybe 마지막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할지 오늘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9일 남은 이런 대통령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중요하죠. 하와이가 지금 그렇게 확산세가 늘어난다고 하고,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대학은 한 25개 주의 대학 캠퍼스에서 지금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된다고 하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어제 제가 정말 이 내용을 보면서 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나이 드신 분께 표현을 하라고 하면은 목불인견이라고 하겠다 싶었는데, 지금 종교계에서는 관심이 많죠. 리버티 유니버시티의 총장이 58살, 아버지가 만든 학교를, 이 사람은 종교인은 아닙니다만 변호사입니다만 사업을 잘해서 호텔도 사고 뭐도 하고 돈도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결국은 물러나지 않네, 내가 언제 사임하기로 합의를 했어, 그거 안 했어 라고 하고, 학교에선 또 다른 말하고 하다가 사임을 했습니다. 즉시 사임을 했는데, 사임을 하고도 기업적이더군요. 1,050만 달러 2년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에는 은퇴 연금도 있고 리타이어먼트 플랜이 800만 달러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1년에 100만 달러 조금 더 받았거든요. 그런 것 해서 지금 1,050만 달러를 받고 물러나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아내가 몇 살 아래예요. 이렇게 이 젊은 풀보이와 20살 때부터 7년이라고 하고, 남편과 아내는 7년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계속 사업을 같이 했고, 호텔 운영을 맡긴다던가 이런 일을 했고 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즐겨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컴퓨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고 좋아했다. 와이프는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가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또 남편이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가족에 이렇게 휴가 갈 때도 같이 간 그런 사진을 저는 너무 많이 봐서요. 영국의 데일리 메일 같은 데서는 다 이런 사진들을 보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그리고는 또 아주 그냥 가족들과 같이 휴가도 잘 지내고 그리고 이 청년의 얘기로는 다 알고 그랬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아니라고도 하고, 더 이상은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해서 리버티 유니버시티의 평판도 그렇고 하니까 결국은 물러났는데, 이제서야 내가 자유를 찾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내 이 제리 파월 주니어는 내가 그 일 때문에 물러나는 게 아니야. 그동안 좀 할 만큼 다 했고
조금 이제 보링이라는 단어를 쓰더군요. 이제 나도 조금 지치기도 했고 지겨워지기도 했거나 새로운 것을 또 찾아야지 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픽서인 마이클 코엔이라는 변호사가 중간에 뭔가 사진이 나오는 것을 막아줬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외국의 그 매체의 보도를 보면은 이 리버티 유니버시티의 대학생에 관련된 사진이다. 그런데 그 사진은 총장 부인이 아니라 총장이 직접 연관이 됐다 하는 것이고, 이 총장은 그렇잖아도 뭐 그 나스카 선수의 요트죠. 나스카도 이 대학교에서 그 지원을 하고 하니까, 그 선수를 특히 지원을 하니까 그 선수가 갖고 있는 요트에서 뭐 가족 휴가를 지내다가 와이프의 그 어시스턴트, 임신한 어시스턴트와 함께 짚어내리고 사진 찍고 뭐 재밌지 않아? 하고 또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총장이 한 얘기예요. 굿보이 지금부터 된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더 이상은 복음주의, 학생들에게 술도 마시지 말아라, 옷도 단추 잘 잠그고 단정하게 입어라 하는 그런 것을 내리는 학교의 총장을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기업인처럼 돈 많이 받고 결국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복음주의에서 크리스찬 포스트라는 신문이 있고, 이제 또 다른 경쟁적인 신문, 빌리 그레함 목사가 전에 만든, 지금은 뭐 빌리 그레함 목사 가족들이 관여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 두 신문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엇갈립니다. 크리스찬 포스트는 나중에 만들어진 신문이에요. 워싱턴 DC에서 발행되는 2004년도에. 크리스찬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그런 신문인데, 이 신문에서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큐아난이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음에 한 사람으로 시작됐지만,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로 번져서 미국의 엘리트 그룹이 있는데, 그 엘리트 그룹이라는 게 딥 스테이트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거꾸로 때리려고 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하고, 그게 그 한가운데 뭐 힐러리 클린턴, 빌 클린턴이 있고 해서 인신매매까지 해. 헐리우드의 엘리트들도 이런 음모론을, 피자게이트를 마구 퍼뜨리는 이 큐아난인데, 큐아난이 피자게이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유대계에 관한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짜야 하는 등등의 얘기를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은 큐아난 좋은 사람 거기에 있잖아, 애국자 있잖아, 그 사람들 나를 좋아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크리스찬 포스트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여러 복음주의 목사들이라던가 기독교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큐아난을 정치적인 사교 집단이다 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특히 남침례교 대학교의 그 총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기독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있었던 뭐 아주 그 사교 집단, 이런 사교 집단에 비교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회가 막아야지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큐아난의 지지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당에서 이 큐아난은 어떻게 해야지 돼 하는 결의안을 만들지만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큐아난의 지지를 얻고 예비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도 있고, 그러한 것을 믿거나 믿든지 말든지 이 큐아난이 나의 세력이 된다고 거기에 딱 어태치드된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이 큐아난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 같고요. 서든 바프티스트 그 신학대학교의 알버트 그 몰러 주니어 총장이 큐아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비난을 하고, 그 밖에도 오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크리스찬 포스트를 읽어보시면은 정말 그 사탄적인 그 무브먼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큐아난은 피자게이트, 사탄들이 피자게이트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어 하는데, 막상 복음주의 이 신문인 이 기독교에서 보수적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크리스찬 포스트라는 신문은 이 큐아난이 사탄적인 운동을 하는 그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는 앞으로 많이 어떠한 그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정말 중요한 경제와 관련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더 힐이라는 그 의회 신문을 보니까 더 힐의 기사 자체가 길이가 그다지 길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에 관해서 아주 그 길게 그 전문가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지금 월스트리트과
투자가들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데 몇 주일 전부터 여러분들께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블루칩 워싱턴에 이쪽이 강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본다는 것이요. 말하자면 백악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원은 물론이고 상원까지도 민주당이 다 다수당이 될 수 있다. 이런 것. 그렇게 되면은 세금 또 규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원책 이게 굉장히 일반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책 같은 것도 아무래도 그 민주당이고 바이든 후보가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그 주디 루라는 그 블루존 웰티 어드바이저라는 곳을 만든 그 사람이 주로 얘기를 한 것인데 정책이 바뀌겠죠.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 지금 투자가들이나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도 거의 70일이 남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멀고 먼 길이에요. 정치에서 70일은 그 선거 대선이 있기 전에 해서 지금 그 업계에서는 계획을 세우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블루칩이 될 수 있어. 세 군데를 다 민주당이 장악할 수 있어 하고 계획을 세우려고는 하는데 사실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일 좋아하는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딱 어떻게 막다들여서 뭔가를 하지 못하고 돌파도 못하고 하면서 여기서도 수익을 얻고 이익을 얻고 여기서도 이익을 얻고 하는 그런 환경을 가장 좋아하는 선수다운 선수 같은 투자가나 그런 전문가들도 있는 게 사실인데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상원 지금 3석만 가지면 되는데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 재무장관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지금은 골드만삭스 출신의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여러 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게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재무장관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엘리자베스 워렌 재무장관은 기업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지금 기업의 세금을 세금을 35%에서 21%로 트럼프 대통령이 낮춰놨는데 그런데 적어도 28%까지는 빨리 올려놓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 가운데서 이리저리에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세금을 전혀 안 내는 곳은 없도록 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 세금을 높여놓으면은 기업이 이제 사람들에게 지금 뭐 리버티 유니버시티 총장도 물러나면서도 돈 다 챙겨가지고 나갔잖아요. 기업인들도 그렇게 해서 돈 많이 주고 하이 리스크도 택하고 뭐를 많이 올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 세금률에 따라서 기업의 운신의 폭이 많이 작아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붐이 되는 비즈니스 업계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바이든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때까지도 잡히지 않으면 전 국민의 마스크 쓰는 거 의무화를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얼마 전에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쓴다면 미국의 뭐 GDP가 몇 %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경기 활성화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뭐 재생에너지 분야, 친환경적인 분야 또 물론 마리화나가 되겠죠. 마리화나를 뭐 의약용으로 쓴다던가 아니면 이미 레크리에이션용으로도 되게 합법화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업계는 굉장히 이득을 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예상을 하고 조 바이든이 된다는 예상 아래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 때 물려받은 이 경기 불황으로 막 2008년, 2009년도에 뭐 다 내려갔잖아요. 그것으로 백악관에 들어가 보니까 어머 이거 인수받은 것보다 더 심각하네 해서 경기 부양책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 부양책을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할 것이다 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예상을 했는데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 아무래도 경기 활성화가 지금보다는 쉬워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것.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도 많기 때문에
많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1%부터 100%까지 있는 거예요. 0%부터 100%까지 있는 거잖아요. 두 사람에게 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또 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더 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말뿐인 걸로 갈 수도 있고 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일반인들에게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제이콥이라는 이름의 흑인 남성이 숨져서 위스콘신 주에서 굉장한 시위가 있었고 시위대 사이에서 지금 용의자는 금방 잡힐 것 같다고 하죠. 백인 남자가 장총을 들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2명 숨지고 1명 다치고 있는데 이 제이콥 블레이크 씨의 어머니가 지금 거의 의사들은 하반신 반신불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시위하고 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지사는 뭔가 경찰 개혁도 한다. 왜냐하면 총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아이들 3명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이런 상태를 당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텍사스와 루이지아나 국경에 허리케인 사인데 이번에는 다른 것이 지금 50몇만 명 대피하라고 했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요. 정부에서도 뭔가 손이 모자라니까 더 알아서 챙기라고 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 퇴원을 시킨다고 하고요. 허리케인이 몰려오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정전이 되더라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관계 당국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정전이 몇 개월씩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2가지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을 UNSC 법률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UNSC 법률그룹,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만족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